그 남자는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남이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 보자기가 풀린 채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함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이미 없었습니다. 임무는 끝났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고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에 눈이 쌓였습니다. 청령포 쪽 소나무 숲이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남자의 어깨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그는 털지 않았습니다. 비남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40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왕의 명을 받아 소년을 죽이러 갔다가 그 소년 때문에 자신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 강가에서 그가 흘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만큼은 압니다. 눈물이었습니다. 1457년 9월 한양 의금부 뒤편 별채. 이관이 그 방에 들어섰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창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바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관은 방 한가운데 서서 기다렸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을이었는데도 더웠습니다. 잠시 후 내관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세조의 측근이었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관은 늘 불편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관이 탁자 위에 봉인된 서찰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영월로 가십시오. 이관이 서찰을 바라봤습니다. 노산군의 동태를 살피고 주변 인물들을 파악하십시오. 특히 호장 어몽도라는 자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 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관이 탁자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 옆에 작은 함 하나가 놓였습니다. 때가 되면 아실 겁니다. 이관이 함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보자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함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저런 함이 지방으로 내려갈 때 그 안에 담기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주상 전하의 뜻이시오. 이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찰과 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 안의 함이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이관은 짐을 꾸렸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공무요. 언제 돌아오십니까? 이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묶었습니다. 함을 보자기에 싸서 짐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관은 그 방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양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10사흘이 걸렸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 이관은 말을 달렸습니다. 수행원들을 데리고 관복도 입지 않은 채 움직였습니다. 행상처럼 보이려 했습니다. 주막에서 잘 때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함은 늘 몸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에 들어서자 산이 달라졌습니다. 길이 좁아졌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하늘이 산에 가렸습니다. 이관은 그 길을 달리면서 처음으로 이 일을 생각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명을 받은 날 밤도, 짐을 꾸리던 밤도, 아이 방 앞에 서 있던 그 순간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산이 깊어지면서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노상군, 16, 제의 3년. 계유정난으로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폐위되어 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영월 청령포로 유배왔습니다. 거기까지가 이관이 아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은 몰랐습니다. 목소리도 몰랐습니다. 이름만 알았습니다. 이름만 아는 사람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영월 읍내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관은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청령포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거기는 묻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관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아는 것이 많으면 위험하오. 이 마을에서는 주인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관은 술을 마셨습니다. 주막 안이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몇 없었습니다. 구석에 앉은 사내 하나가 이관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관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안에도 눈이 있었습니다. 이관은 방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함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촛불 앞에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보자기를 풀었다가 다시 감쌌습니다. 눕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관은 호장 어몽도를 찾아갔습니다. 관아에서 만났습니다. 어몽도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눈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눈이 이관을 보는 순간부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관이 공무로 순찰을 나온 관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어몽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형식은 갖추면서도 눈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관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만이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관이 물었습니다. 청령포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몽도가 대답했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지내시는데 불편함은 없고요. 거처는 정비해 드렸습니다. 짧은 대답들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이관은 그 짧음 안에서 어몽도가 감추는 것들을 읽으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감춰온 사람이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이관이 관할을 나서는데 어몽도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월 강바람이 독합니다. 몸 조심하십시오. 이관이 돌아봤습니다. 어몽도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이관은 주막으로 돌아오면서 어몽도를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까? 그날 오후 이관은 처음으로 청령포를 바라봤습니다. 서강이 삼면을 감싸고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강물이 맑았습니다. 소나무 숲이 빽빽했습니다. 물 한 개가 강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이상하게 잔인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땅에 사람을 가둬놓은 것이었습니다. 거처의 창에 그림자 하나가 비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관은 시선을 거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관은 결국 청령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목은 유배인의 상태 점검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양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어몽도가 나루터에서 이관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하러 들어가는지 압니다. 이관은 시선을 피하고 나루를 건넜습니다. 청령포 안은 조용했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낙엽이 강물 위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관은 거처 쪽으로 걸었습니다. 지종 하나가 나와 맞았습니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단종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관은 그 순간을 나중에도 오래 기억했습니다. 16. 작은 어깨. 무릎 위에 책 하나를 펼쳐놓고 있었는데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물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관이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미 바닥까지 내려간 눈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16짜리 소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관이 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단종이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오셨소. 예. 무사하오? 이관이 멈췄습니다. 한양이 무사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여기에 가둔 곳이 무사하냐고. 그 물음 안에 원망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묻고 있었습니다. 이관은 대답했습니다. 무사합니다. 단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강물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강이 어디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양 쪽에서 흘러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 먼 곳에서 오는 겁니까? 단종이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이 강이 한양을 지나서 오는 것이면 좋겠소. 그러면 뭔가를 실어서 오는 것일 테니. 이관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감정을 두지 않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앞에서 처음으로 그것이 흔들렸습니다. 이관은 더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얘를 갖추고 나왔습니다. 나루를 건넜습니다. 강가에서 어몽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관이 지나치려 했습니다. 어몽도가 말했습니다. 드셨습니까? 이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요? 아이가요? 두 사람이 잠시 마주 봤습니다. 이관이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등 뒤에서 어몽도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온 이관은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의 함을 바라봤습니다. 보자기를 풀지 않았습니다. 풀 수가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내관의 필체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5 글자였습니다. 이관은 서신을 읽고 태웠습니다. 제가 식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열흘 동안 이관은 매일 청령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라만 봤습니다.
단종이 아침에 마루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는 것을 봤습니다. 지종이 수라를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소년이 수라를 절반도 먹지 않고 내보내는 것을 봤습니다. 어몽도도 매일 강가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강가에서 같은 청룡포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의식했습니다. 어느 날 어몽도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이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몽도가 강물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들고 왔는지. 이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몽도가 대답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물 소리가 났습니다. 다만 어몽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드실 수라 한 끼는 따뜻하게 드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몽도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오려는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관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 받은 명을 생각했습니다. 세조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내관의 웃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종의 눈을 생각했습니다. 이 강이 한양을 지나서 오는 것이면 좋겠소. 그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이관은 일어났습니다. 함을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함을 열었습니다. 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닫았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10월 25날 아침이었습니다. 이관은 청룡포로 들어갔습니다. 함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나루를 건너는 동안 강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늘이 낮았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습니다. 강가에서 어몽도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관은 그 시선을 등에 받으며 청룡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단종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관이 들어서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관의 품 안을 봤습니다. 소년이 알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관은 그것이 더 무너졌습니다. 두려워하면 차라리 나았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종들을 내보냈습니다. 둘만 남았습니다. 멀리서 오셨소. 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종이 말했습니다. 그 강이 한양을 지나왔습니까? 이관이 대답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다시 강물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됐소. 이관은 손을 떨면서 함을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열었습니다. 단종이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이관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소. 소년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시오. 이관은 그때서야 자신의 눈에서 무언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닦지 못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종이 스스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관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1시간 후 이관이 청룡포를 나왔습니다. 손에 비남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루를
건넜습니다. 강가에 어몽도가 서 있었습니다. 이관이 지나쳤습니다. 어몽도가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관은 강가에서 멈췄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남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강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청령포 쪽 소나무 숲이 눈에 덮여갔습니다. 이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몽도가 나루를 건너는 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관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눈이 쌓였습니다. 이관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구인지 조선왕조실록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1457년 10월 25날 노산군이 죽었다는 것만 남겼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어몽도의 이름은 남았습니다.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낸 사람으로. 삼족이 멸해질 것을 각오하고 소년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 이름도 없이 비남을 들고 강가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이후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갔는지 돌아가지 못했는지 아이 방 앞에 다시 서볼 수 있었는지. 다만 이것만은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그 강가를 떠나지 못합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빈손이 떨리는 날이면 그 강물 소리가 들립니다. 괜찮소. 울지 마시오. 그 목소리가 지워지지 않습니다.